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지부진한 공항 이전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라남도를 향해 함흥차사 발언을 해서 반발을 샀었죠. 그런데 이번엔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화살을 무안군으로 돌렸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와서 무안군이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군공항 이전이었습니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이 무안군수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는 것은 상식인데 무안군이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논의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오히려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다. 오히려 불법 행정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한 군수가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것. 협력하기로 한 전라남도의 함흥차사라는 비판 발언으로 전라남도에 반발을 샀는데 이번엔 무안군으로 화살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자면 호남 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선 안 됐을 것이라며 국책 사업은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맞물려 있는 만큼 무안군이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경제 논리나 이런 걸로만 봤다면 2단계 KTX 노선은 반듯해야 되고 무안공항을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의 플랜 B가 무엇인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남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플랜 B는 플랜 A가 도달하지 않을 때 밝히는 것이 플랜 B이기 때문에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반발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 없이 강 시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영광 43.06%, 곡성 41.44%로 영광 지역은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후보들은 집중 유세에 나서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선자는 내일 자정을 전후해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며 당선자는 모레부터 곧바로 군수직을 수행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김영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정신이 세계로부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 세계가 환호한 지금이야말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시점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본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을 통해서 5.18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민주주의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할 수 없게 돼 소모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을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에 5.18을 넣어야 되냐, 부마항쟁을 넣어야 되냐,
6월 항쟁을 넣어야 되냐 쭉 조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란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5.18을 수록하자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순 사건과 부모 항쟁 등 국가폭력 피해 단체들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헌특위가 올 하반기부터 가동이 돼서 내년도에는 초안이 나오고 국민들의 열의를 모으고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소년이 44년 만에 옛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소년의 사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작품에 담겼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는 정영국 씨는 1980년 5.18 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금남로 옛 가톨릭 센터 뒤에서 시위대와 함께 있던 정 씨는 한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탈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 씨는 시민군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그 자리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정 씨는 몇 달 전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에 폐기물 수집 작업을 우연히 맡게 돼 44년 만에 항쟁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만 한 번씩 트라우마가 생겨서 총 등거리에 총알 맞은 그 꼽힌 그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죠. 정 씨의 사연을 알게 된 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의 기억과 사건을 탐구하는 기획 전시에 정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민 1000명의 흑백 초상과 사연으로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에워싸는 작품에 정 씨가 첫 번째 시민으로 참여했습니다. 정 씨가 수집한 복원 현장의 폐기물도 중첩된 기억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ACC가 되었고 또 공사를 통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과정이 밀물과 썰물같이 느껴져서 해당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프랑스 작가들이 제작한 7개의 작품들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특별한 장소를 예술적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축적된 기억만큼이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공간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다음 달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수능 당일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의 한 고등학교.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교실에서 수험생들은 생체 시계를 수능 시간표에 맞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은 국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글을 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졸릴 때도 영어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례 없는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의 N수생이 늘어난 만큼 수능 시험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쉬워 본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최대한 자습 시간 활용해가지고 그 수능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야자하면서 조금 더 공부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이번 주를 시작으로 매주 모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사 운영을 수능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문제의 번호마다 난이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것도 자신감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내가 몇 번 문제를 먼저 풀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먼저 푸는 쪽으로 요령을 미리 정해놓고.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 당국도 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 시험장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감 예방 주사를 미리 맞는 등 건강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교육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전남도와 신안군은 산자 위원들에게 전력계통 구축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자 중규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해상풍력 블레이드가 야적된 목포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99메가와트급 전남 해상풍력 발전 1단계 설비들로 올 연말까지 신안군 자은도 해상에 설치돼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감 현장 시찰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압도적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에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목포를 찾은 산자위원회는 해상풍력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라든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체제로 조속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개통망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해상풍력과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해도 개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전기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는 2036년까지 10차 전력 계획에 전남에 신설 예정된 345kV급 변전소는 솔라시도 단 한 곳뿐으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전력망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한전 사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산업부에서도 그 문제의 시급함에 동의했습니다. 산자위원들은 목포 신항에 이어 태양광 발전으로 아리백 기업 도시를 조성하는 솔라시도를 방문했습니다. 해남 솔라시도는 연간 120기가와트시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곳으로 역시 전력망 확충이 문제입니다.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전력망 확충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낸 여야 의원들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 광산구 호남대앞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10대 여성 등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배모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음 날 새벽에 숨졌고 10대 여성 김모 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신호 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이달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현대 등 5개 업체는 오늘 광주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업체가 배터리 안전성을 자체 인증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가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통해 열충격과 연소 등 12개 항목을 시험한 뒤 인증합니다. 최근 광주 지역의 미분양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분양 보증 사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근거로 올해 광주의 미분양 세대는 7천여 세대라며 최근 5년 사이 약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 9천여 세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규모로 건설자재비 상승과 고물가, 고유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에서 200건에 가까운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17대가 파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